일단은 이재명 대표 2심 무죄가 나온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조기 대선 언제냐라는 데 모아지고 있는데 헌재가 이렇게 끌다 보니까 뭐 스케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의원 교수님께서는 비상사태다. 사법카르텔 작동 중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또 헌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해법, 지금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면 어떤 해법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가? 예. 근데 헌재가 갖고 있는 워낙 제도적 허점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헌재 재판관들 본인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아하. 이게 그 쉽사리 어떤 해법을 낼 수가 없죠. 또 네. 지금까지 헌재를 시민들이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예,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바로 어떤 해법을 내기는 참 곤란합니다. 자,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는 건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러면은 이걸 조정할 사람이 누구냐? 네. 재판소 권한대행입니다. 지금 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아닙니까? 문영배. 문영배. 예, 권한대행. 판사인데. 네. 그러면은 이견이 있으면은 조정안을 내든지, 아니면은 어떤 의견을 모아가지고 선고문을 쓸 수 있는데 표결을 하든지, 네. 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영배 헌재 소장대행의 지도력이나 주도력이 붕괴된 거 아니냐도 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찾아봤는데, 네. 이걸 한번 보시죠. 92년에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갑니다. 네. 그다음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했죠. 네. 그다음에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네. 뭐 느끼는 게 좀 있죠. 그쪽에. 부산 창원 빼면 예. 경력이 없어. 그렇네요. 전형적인 향판이시란 말이에요. 향판이에요. 그리고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에요. 이게 2019년부터거든요. 예. 올해 6년째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어떤 그 마음씨 좋은 어떤 지역의 향판으로서 거의 모든 법관 생활 전부를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걸 이 헌재에서 자기가 뭘 주도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규합하고, 무엇보다도 헌재가 헌법을 수호한다는 강력한 결의, 또 어떤 헌법 수호에 대한 엄중함, 네. 이런 부분들로 뜻을 모아가지를 않는 분 같아요. 내가 향판이라고 해서 깔보거나 그건 아니죠. 지금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판사 외에는 해보신 게 없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헌재라는 데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 발휘하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난 이 의심도 간다는 거야, 이게. 네. 의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걸 정리해 줘야 되는 게 문영배 판사 본인이고 대행 본인이고, 그마저도 지금 쉽지 않으면은 공보관을 시켜서라도 이 헌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외부에 알리고, 그 다음에 헌재가 이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라는 거, 이 헌법제의 정상화는 국가 존립의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헌재는 선고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법 체계가 헌법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진화된다는 거, 이런 것들 국민한테 계도하고 헌재를 자기가 지키고 헌법을 자기가 수호해야 되는 거거든. 이런 메시지 나온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헌재가 지금 뭐 거의 짜증내는 단계인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물어보고. 아직도 부산지법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헌재 사명은 네. 헌법을 수호하는데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헌법 재판을 전임하는 재판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본 재판할 때가 보면 형사 재판의 연장 같고,
딱히 헌법 수호에 대해 가지고 의지가 있느냐도 의심스러운 게 그게 한덕수 권한대행 저 기각 선고입니다. 돌아온 모습. 예. 거기 그 판결문에 어느 대목에 이게 뭐 절차가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헌재를 아껴주시고 이 헌재 정상화가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거 이런 점들에 대한 깊은 인식과 더불어 이 선거에 있어서 그 정신을 엄중하게 우린 표방한다. 뭔가 이렇게 결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아무 얘기도 없어요. 선거문에 그런 얘기가 있느냐는 거지. 없거든? 없죠. 그러니까 이럴 바에야 일반 재판소에서 하지 뭐하러 헌법재판소를 따로 만듭니까? 내가 보기에는 대법원에서 해도 뭐 이거보다 못할 것도 없는 게 그냥 일반 재판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만든 그 취지를 지금 역행하고 있는 헌재의 네. 모습이고 한덕수 총리 돌아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판단 내용을 보더라도 뭐 이제 5대3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견이 있는데 그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있고 네.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지금 헌재 그래서 자체가. 제가 비상사태라고 잠깐 말씀드리는 거는 권한 대행이란 딱지 때문인지 소장 역할이 없다, 리더십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의견이 갈라진다. 거기에다가 저기 뭐냐 이런 것들을 또 저기 뭐냐 함부로 기각을 못 시키니까 네. 기각 의견을 못 내니까 시간을 달라고 때를 쓴다. 일부 재판관이 수구위가 필요하다고 그랬다. 그럼 이걸 제압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흘러가는 이게 이제 제가 뭐 추론입니다만 네. 만일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환자는 죽어가는데 의사는 무책임하게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 입장도 그렇고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사를 찾아가서 그냥 그야말로 멱살 잡고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지금 국민이 그걸 해야 그렇죠. 될 판에. 그걸 지금 국민이 해야 그걸-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예. 헌재 뭐 하냐 지금. 헌재가 뭔데? 예.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국민의힘도 각하라는 말 대신에 그냥 시간 끌기 전략으로 선회한 듯합니다. 수정한 것 같아요. 그래요. 처음에 기강 얘기하다 그다음에 각하 각하. 얘기하더니 요즘은 느긋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식으로. 느긋하게. 헌재 판단 지켜봐야 된다. 그다음에 마흔여 김명은 반대고. 이렇게 하면은 헌재 무력화가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네. 요거를 자기들 계산서 안에 넣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네요. 맨 처음에는 이게 기각이고 이거 뭐 계몽령이다, 메시지 계엄이다 이런 얘기에 동조를 하다가 각하다 이거는 각하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헌재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겠다 이 상황. 이게 전략이 바뀌어 오고 있는데 그 전략대로 갈까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에요. 그렇죠. 18일까지 그냥 뭉개면서 가다가 그렇게 되면 한덕수 대행 체제, 뭐 이제 한덕수 탄핵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커지고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은 헌재가 무력화되면은 한덕수 대행 체제로 윤석열이 그냥 관저에 있는 대로 쭉 간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이런 어떻게 어떤 됩니까, 그 교수님? 상황인데 아니 그건 그 상황은 예. 정치 평론가의 예측과 분석을 넘어서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번 주 상황이 그래요. 다음 주는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에서 헌재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일종의 블랙홀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그 앞에서 모든 게 멈춰 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게 블랙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이건 이제 정치 평론가들의 예상 분석을 초월하는 영역으로 가버리는 알 수 없는 나라. 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이제 열리는 거거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불확실성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흔히 지금 이 헌재 시선이 쏠린 사이에 조금 놓치는 게 있는데 네. 그 한덕수가 복귀하던 날 우리 환율이 1,47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이때 시장이 시장이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시장이 이제 발작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작하는 상황. 예. 근데 1,470원은 최근에 그나마 조금씩 안정되던 거를 다 뒤집어 엎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날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총리가 복귀하면은 오히려 더 안정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받아들여. 거꾸로.
그러면서 이제 헌재가 늦어진다. 예. 두고 보십시오. 이제 시장이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환율이 반영되고 두 번째 주식 시장일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뭐 우리 코스피 흐름이 이런 것도 오늘은 먼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보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그렇죠. 모르겠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보면 외국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이 상황 자체가 우리는 뭐 그냥 모르겠습니다. 지금 헌재를 가만두면 안 된다. 헌재를 바꿔내야 된다. 헌재를 어떻게 믿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해외에서 볼 때는 헌재가 가만히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여기는 투자 못할 나라네. 또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이번 주 초에 미국에 트럼프. 31조 투자 발표한다 그랬는데 옆에 트럼프가 서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준공식에 간 거예요. 미국 대통령하고 같이 놀아요. 그런데 우리 최상목 대행 네. 저기 트럼프 집권하고 2달 동안 전화 한 통화도 못했거든. 그렇네요. 한덕수도 한다고 이제 뭐 전화 통화 이제 요청한다는 거거든.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기업이 알아서 그런데요. 각자 도생하고 정부는 그걸 멀쭉하니 쳐다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정의선 회장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관세, 자동차 관세 이제 부과된다 25% 얘기하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로 풀어야 될 문제지. 관세 이거는 그렇죠. 기업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토론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지. 정부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아무 하는 역할을 건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정이 됐어요. 예. 자동차를 갖다가 25% 25%. 관소를 때린다는 건데 아, 우리 지금 자동차 최대 시장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 발표한 게 미국에 31조 투자해서 현지 생산하겠다. 그 현지 생산한 거는 관세가 안 붙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관세 없다 이러는데 그러면 언제 공장 세워가지고 언제 출시해서 언제 수익 낼 겁니까? 그거 아마 이 정권 안에 힘들 거라고.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뺏기고 투자하면서 약탈당하고 사실은 우리 일자리가 관세- 사라지는 거고. 그렇죠. 예. 관세는 관세대로 관세대로 물고 내고. 둘 다 뺏기는 거지. 아, 둘 다 얻어 터지는 거지. 그렇네요. 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게 헌재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빠르게 결정을 내렸으면 이제 리더십이 이제 바로 세우는 희망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외국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그래 민주주의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했을 텐데 헌재가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 물론 지금 윤석열 또 내란 세력한테 가 있지만 제일 지금 가깝게 가 있는 것은 헌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걸 수습해야 되는 정부나 권한 대행이 네, 자기들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엎어져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헌재는 우리가 왜 빨리 판결해야 돼? 왜 빨리 선고해야 돼? 또 이렇게 응답을 한다는데 아주 죽이 착착 맞아요 둘이.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자. 네. 혼란에 빠뜨리자. 무정부 아예 상태. 이런 설계도가 나왔어. 이런 설계도가. 그런 설계도가 나온 것처럼. 예. 3월 28일 자 이제 헌재를 계속 저희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와 또 대전 현충원 서해수호의 날 오늘 기념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현장 여러분과 함께 입체 생중계로 함께 하고 있는데 헌재는 오늘은 또 기자가 한 명도 없네요. 한두 명씩은 또 기자들이 꼭 이제 브리핑룸에 앉아가지고 아예 대기를 텅 했었는데 비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지금. 일도 없습니다. 오마이 아무 TV만 일도. 있습니다. 지금 오마이 TV만. 와.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현장이라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현장이야.